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 증시도 날씨하고 동조한가요? 뭔가요? 지난 금요일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던 이 시기에 코스피가 단기 고점을 찍고 주말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면서 월요일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추이는 오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씨와 증시 둘 다요. 미국 증시 어제 잠깐의 데드캣 바운스. 좀 잔인한 표현이죠. 죽은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면은 바닥에 쿵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죽는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 반등을 뒤로 하고 오늘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몇 포인트 빠졌죠? 332포인트. 나스닥은 이제 언제 5,000포인트를 찍었었지? 과거 지사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4,859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2,100선은 그래도 지키겠지라는 이제 어떤 우리의 희망은 역시 과거 지사가 또 돼버렸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 저렇게 급락을 우리도 오늘 애써 이제 뭐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어쨌든 우리도 또 이제 추가 하락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내다는 보고 있는데요. 아니 이제 알고나 당하자는 거죠. 나스닥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은요. 사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이 나스닥 5,000포인트 찍었을 때 좀 심리적으로 동조화가 됐었는데 그 뒤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동조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가 300포인트나 내린 도대체 이유는 뭔가? 이 정도면 거의 그렉시트 우려가 나왔을 때만큼의 낙폭인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다른 투자 자산들의 어떤 이 포지션이 위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여기서 꼭 달러를 그럼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위축됐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달러 강세 때문에 어떤 상품 시장이 꺾이면서 어떤 이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자산 포지션의 위축이라고 봐야 될지 뭐 복합적이죠. 포춘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또 이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이게 한번 화들짝 놀라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또 다른 보고서가 이제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제니 옐런이 내가 가장 선호하는 고용지표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던 졸츠 보고서인데요. 아니 누가 저한테 좀 전화해서 좀 이거 보시는 분 알려주실래요? 잡 오프닝스 앤 레이버 턴오버를 우리말로 도대체 뭐라고 해야지 저게 좀 세련될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졸츠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번에 그냥 이 보고서 내용도 뭐 괜찮았지만 시장에서 평가는 안 좋았고 그냥 저도 뭐 심리적으로 좀 짜증이 났기 때문에 잡 오프닝스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499만 8천 건을 기록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긴 했지만 요 1월 결과잖아요. 1월이라 하면 연말 쇼핑 시즌에 화려한 어떤 시기를 보내고 조금 다 쉬는 시기단 말이에요. 백투스쿨 시즌도 물론 이제 계약철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 2월 달부터 보통 고용 증가의 어떤 약발이 받기 때문에 1월 달은 누가 봐도 쉬어가는 달인데 예상보다는 못 미쳤어도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500만 건에 육박을 했는데 1월 결과치고는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4년 내 최고치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볼 것 같으면은 서비스하고 헬스케어 쪽에 잡 오프닝스가 많이 늘어났고 당연히 이제 유가 하락에 위축된 원유 채굴 쪽은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년 내 최고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또 한 번 시장이 연준 조기 금리 인상의 우려를 떠올릴 만도 하죠. 그러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실물 경제에서 그런 어떤 부작용을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 나온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는요. 이건 또 뜨뜻미지근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1월 고용이 14년 내 최고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2월 실업률이 5.5%로 연준의 완전 고용 목표치까지 현재 달성이 됐는데 실제 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렇게 또 완전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상을 대충 만족시켜준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98.0이죠. 이게 수치가.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핑계가 붙냐면은 최근에 이제 고용은 물론 호조를 보이고 미국 실무 경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또 날씨 영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레벨을 보면은요. 금융위기라고 하는 이제 2008년도 이전 수준까지 복귀를 했다. 이것도 역시 연준의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의 존재의 이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됐죠. 게다가 이제 또 날씨 피해라는 게 맞물리면서 너무 서프라이즈로 안 나온 것도 역시 지난 고용 지표처럼 이제 완전 너무 서프라이즈였으면 매파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어떤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그래 적절히 좋았다. 뭐 이제 이런 평가가 붙을 수 있죠. 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 연준 말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또 한 번 월가를 타격했단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실까요? 연준의 이제 매파들, 행동 대장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지금 현실에서는 뭐 저런 게 없고요. 옛날 무슨 김두한 하야시 뭐 그런 영화 옛날 보면 행동 대장들이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뭐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험악한 분위기.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뭘 실제로 때려 부시진 않았지만 투심을 때려 부셨다 그럴까요? 최근에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임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지요. 이제 어제 보니까는 어제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그리고 오늘은 달라스 연은 총재 사진에 보시는 리차드 피셔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다.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6월이냐면요. 당장 이제 3월은 무리고요. 그 다음에 4월은 부활절 연휴가 또 끼어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제 6월을 넘어가서 7월은 여름 휴가철인데 그때 또 금리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또 원망을 많이 할 테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6월이 금리 인상의 최적기다. 9월, 10월은 너무 늦다. 역시 또 12월은 또 통화 정책을 매파적으로 조이는 시기는 또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6월이 최적의 시기라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지금 다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빨리 조치에 나서는 것이 서로 좋다 이런 판단이죠. 이 연준 쪽집게 기자로 이름난 존 힐센라스 이제 제가 거의 뭐 이 종교처럼 믿고 따랐던 적도 한때 있었는데 3월 FMC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죠. 여기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인내심의 문구가 삭제되면은 하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물론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증시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물론 당연히 틀릴 때가 있고 뭐 맞출 때도 있죠. 근데 시장이 이거 이상합니다라는 분석보다는 사람이 틀리는 거지 시장은 항상 옳다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물론 다우지수 300포인트 빠진 거 맞고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연준 조기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또 그랬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방기준금리 시뮬레이션을 보면은요. 오늘 그 3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은 누가 봐도 좀 이제 과도했다는 인식이 맞다는 거가 정작 6월 금리 인상 확률은 20%대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전보단 높아졌죠. 이전에 뭐 한 10몇 %에서 20%로 올라온 건 맞지만 과연 20%의 확률을 가지고 저렇게 시장이 많이 뺄 일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증시 고점 부담과 차익 실현 욕구 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낮았었는데 실제 어닝 시즌에 성적이 좋았잖아요. 또 그때 이제 좀 샀다가 이제 팔은 거 등등. 그래서 팔고 싶은 시기에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에 이런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온 거지 이게 진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정도의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에서 이제 연준 행동 대장들의 어떤 이 의학 주기는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7월하고 9월도 보시면은요. 7월 40%, 9월 가야나 60%, 10월 가서 뭐 8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6월 금리 인상 확률 20%가 또 이해가 되는 게 연준 임원이 12명 아니에요. 지역 연은 총재들이. 근데 12명 중에 한 3명 정도 조기 금리 인상 얘기하니까 그것도 한 20%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다만 컸다 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어디냐면은 백악관. 달러 강세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 보실까요? 11년에 최고치 갔다고 한 게 그저께인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해가지고 이제는 12년의 최고치까지 갔고요.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달러 강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이 요소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수요 공급이 많은 통화는 달러하고 유로일 겁니다. 근데 이제 ECB 양적 완화 이후로 유로 가치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여기다가 조기 금리 인상 우려라는 이 어떤 모멘텀이 기름을 부은 거죠. 도이치뱅크에서는요, 이 페널티가 지금 1.0714까지 지금 유로 달러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보시다시피 0.85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거 유로화 창설 이래로 최저치였었거든요. 거기를 한번 다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나쁜 것이냐? 마켓워치에서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ECB의 이 양적 완화로 유로화가 저렇게 급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연준의 빈자리는 ECB가 채워줄 것이다. 사실 최근에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미국 거시경제에 불리하다는 것은 맞지만 ECB발 유동성이 미국에 유입될 경우에 캐리 트레이드 형태로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유동성하고 인플레이션에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ECB발 유동성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준비하는 지표를 좀 몇 개 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오늘 앞에서 제목 보셨다시피 달러 강세 때문에 월가가 부담을 느꼈고, 그 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또 한 번 월가를 타격했다고 했는데, 지금 조기 금리 인상 우려의 가장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6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미 국채 금리가 지금 2% 초반에 머무를 리가 없어요. 당장 3%를 뛰어올라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6월에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어떤 낙폭은 누가 봐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패고 싶은 심리가 강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국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패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양떼처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5,000포인트 갔다가 이제 꺾인 마당에 오늘 나스닥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선물인가요? 분명히 오늘 하락을 했는데. 새로 고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67% 마이너스가 맞죠. 여기다가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이제 같이 넣어서 보면은요, 코스닥하고는 동조화가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5,000포인트의 수혜를 받았던 게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스닥이 꺾이면서 역동조화로 오히려 매력 발산 이기보다는 좀 분위기를 같이 공유한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더 처참하죠. 56선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56선은 뭐 완전히 깨져버렸고 2.45% 마이너스입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엔 환율 최근에 이제 상승 기조, 그리고 국내 코스피 대형주 수출주들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 오늘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과도하게 과장됐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